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그 오후 2시에 매블쇼하고 5시네? 4시 반이죠? 스픽스의 저 백운기 선생하고 하고 그 왁자지껄 하나 찍었으니까 아마 내일 방영될 거고요. 오라 싶어 하다 보니까 뭐 할 말 다 했죠. 할 말 다 했는데 이 주로 저는 뭐 국힘당 지지 논객하고는 거의 지금 최근에 부딪히는 적이 없죠. 지난주에 그 서정욱 변호사 뭐 송국건 평론가 이 정도 말고는 부딪힌 적이 없고 뭐 대부분 제가 나가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 논객들과 이제 부딪히는데 오늘도 이 매블쇼하고 이제 막자지껄에서 이제 김성회 씨하고 확연히 의견이 달라요.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. 이 대충 이 지금 뭐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. 이거 확연히 지금 다른 거는 짚어놔야 돼요. 그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당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가결이나 기권이나 무효표 던진 38명은 다른 배를 타고 있다.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, 이 사람들은. 이 부분을 인정들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고, 이제 친명계 농객들은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상식 아닌가? 어떻게 자기 당대표를 체포한다는 영장이 날라 들어왔고, 그 영장은 제가 다 봤다 그랬잖아요. 이건 나중에 보세요. 영장 쓴 검사들 다 처벌 받을 겁니다. 그럴 정말 조작과 날조에 가까운 영장을 보고도 무결표를 안 던진다. 그건 당연히 같은 편도 아닐 뿐더러 정의롭지도 않고 악의 편이죠, 악의 편. 악의 축 정권인 윤석열 정권 편이 아니고서야 그 영장을 보고 어떻게 저걸 무결표 안 던지냐 이거죠. 물론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. 야, 그럼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거냐, 이거 이러다가 총선 망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도 이 검찰 독재 정권, 그래서 야당 당대표를 억지로 감옥에 넣겠다는 그 검찰 독재 정권의 그 야욕을 영장만 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눈을 감고 있겠다. 그거랑 똑같잖아요. 이재명이 죄가 없어 보여. 그렇지만 내 총선 선거를 위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.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지, 사실은. 용납할 수 없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이 민주당 논객들과 부딪힐 때마다 심지어 저 뭐 그 말까지 들었어요. 민주당을 불혈 공작하느냐.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짜증을 냈는데 저 민주당이 죽든 살든 내가 알게 뭐냐. 내가 저 당은 내가 지지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재명 지지하지도 않을 거고 난 그냥 너무나 보편적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다. 저 영장을 보고도 부결표 못 던지면은 저거는 한패가 아니지.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 결의안 보면은 뭐 세월호 7시간부터 해가지고 막 다 들어갔어요. 그걸 보고도 탄핵에 찬성안 던졌으면은 그거는 같은 배 탄 게 아니지. 검찰 수사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문제들이 탄핵 가결에 올랐는데 그걸 찬성한 60명을 정도의 그 탄핵파들은 같은 편이 아닌 거죠. 같은 배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같은 편 안 타고 있잖아요. 다 윤석열에 줄 서 있지 않습니까, 그 사람들. 그리고 그 세력이 이제 또 민주당까지 또 알이 터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박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사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제가 여러 번 그때 당시도 얘기했는데 야 탄핵 천만 가지고 당 갈라라. 천만 가지고 갈라.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당, 반대하는 사람 반대당. 글쎄 그게 갈랐었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하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억지로 뭉쳐서 가서 결국 어떤 꼴 났냐. 결국 이 탄핵의 제왕인 윤석열을 섬기는 사태까지 갔어요. 탄핵 반대가 훨씬 많았잖아. 저 당에. 찬성은 60명밖에 없었잖아. 근데 탄핵의 조작날조 제왕인 윤석열을 받들어 섬기는 사태까지 가버린 겁니다. 이거는. 왜 그랬을까? 왜 탄핵 무효 세력이 보수 내에서 탄핵 찬성 세력에게 먹혔을까? 저는 그걸 한 3년쯤 가면서 내가 깨달았어. 아, 탄핵을 반대한 놈들이 진실에 입각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박근혜라는 정치적 자산에 한번 빌부터 먹어보려고 반대한 것 뿐이구나, 인간들이. 진실에 입각해서 탄핵을 반대했으면 절대 윤석열을 줄 서지 못하지.
박근혜는 감옥에 가서라도 갖고 있는 그 박정희 때부터 축적된 보수 정치적 자산 요걸 긁어먹기 위해서 남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더 먹을 게 많다고 생각되는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? 진실에 깎여서 탄핵무효 투쟁했으면 절로 절대 못 가잖아요. 제가 갈 수 있겠어요?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떠들어 놓고. 반면 탄핵 세력들은 어쨌든 기존의 이 보수에 안주하지 않고 사기성 벤처 사업이라도 해본 거죠. 사기성 벤처를 한 거야.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 놈들이 탄핵을 찬성한 놈들보다 더 진실에 가까워서 반대한 게 아니라 이놈들은 사기성 벤처를 할 정도의 그 능력도 안 되는 정말 무능한 이 밥벌어지들 같은 놈이기 때문에 사기 탄핵을 추진한 벤처 세력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. 이거. 자, 반대로 볼래요? 난 이제 그게 많이 느껴져요. 이 이재명 쪽 보면은. 여기 지금 딱 깔려져 있어요.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딱 깔려져 있습니다. 현재로선 38대 138로 보이죠. 뭐 제 눈에는 한 100대 한 60 정도로 보여요. 그럼 박근혜 탄핵 때랑 비슷한데 이재명 쪽에 서서 이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도덕적, 윤리적, 이 질적 차이가 크게 있을까? 우리는 탄핵무효 운동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없다는 게 2, 3년 안에 입증됐고 그 결과물이 탄핵의 제왕 윤석열이를 받들어 섬기는 사태까지 태극기 들고 그렇게 박근혜 사랑에 울던 놈들이 다 줄 서 있는 그런 사건가 있잖아요. 난 지금도 이른바 범친 이재명계라는 사람들과 그쪽 농객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구속영장의 이 조작성에 정말 분노를 해서 야, 이 정권하고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.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재명을 지키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는 거야. 왜? 나는 그거는 뭘로 시금석 들어오냐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이재명 현재 당권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이재명 밑에서 그냥 아첨하고 잘 가. 아첨이라는 게 뭐예요? 체포동의안 좀 이 부결에 대한 의견 좀 내주고 그냥 가는 거야. 이재명 편인 것처럼. 조금만 더 버티면은 총선 때 공천 받지 않냐. 어차피 이재명이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. 난 상당수는 그런 정도의 계산으로 가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. 내가 탄핵무효 때 경험한 것도 있고 전 그 시금석이 뭐냐. 전 이 문제예요. 이 문제. 이 문제라는 거. 진짜 이번에 나온 구속영장에 대한 이 진실에 입각해서 분노하면요. 누가 안 시켜도 저 똑같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 수사 직거리한 요 태블릿 사건 박근혜 제3자 뇌물죄 문제를 안 들여다 볼 리가 없어. 그 인간의 지성적 본능이에요. 아니 이재명 영장에도 이렇게 난도질 해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당시는 지지했지만 촛불 들고 또 변희재라는 사람이 있어. 막 떠들어. 이재명이나 박근혜나 좀 똑같이 당하고 있다. 정상적인 진실에 입각한 지성이 돌아가면 그걸 들여다볼 거라고. 박근혜 쪽 들여다보고 이거 들여다보고 그래서 진실의 무기를 들 텐데 절대 안 들잖아. 절대.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 자체가 절대 태블릿 안 들고 있고 박근혜 수사 들여다볼 생각 안 하잖아요. 그거 뭐 의미합니까? 가두리 안에서 진실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가두리 안에서 이재명의 당권 밑에 줄 서가지고 한번 해먹는 게 다야. 자,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? 이 당이 깨지면 안 돼. 이재명 체제가 흔들려도 안 돼. 그냥 가야 돼, 이대로. 그래서 명백히 이탈해 있는데 38명이 이 현실을 절대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. 38명이 이탈해 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. 38명이 뭐 가결 선문 게임 끝나는 건데 얘들을 설득하고 뭐가 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냥 가결 확정된 거잖아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미 국회 권력으로 못 막아. 그러면 진실 하나 들고 그냥 온몸을 불사르면서 전국을 다니고 박근혜 사건, 태블릿 사건 다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. 국회란 방어벽이 없으니까.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. 하기도 싫고 애초에 진실에 별 관심도 없고 이재명 밑에서 줄 서서 공천이나 받아먹고 싶은데 진실 투쟁하자 그러니까 겁도 나고 검찰하고. 그러니까 이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안 보려고.
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농객들이고 내가 부딪힌 사람들 딱 그 자세야 그 자세. 박근혜 사랑해요 탄핵 무효해가지고 박근혜 정치적 자산을 좀 긁어 모으고 돈이나 긁어 모으고 했던 보수 변절놈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내 눈에는 지금. 그래서 이재명 쪽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. 소수라도 정확하게 뭉쳐있으면 싸움이 되는데 뭉쳐서 싸울 생각을 안 해.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 상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박들하고 들쳐서 영장만 부결시키면은 그대로 가서 총선 때 공천받아 먹자. 솔직히 얘기해 봐 그거잖아. 그게 아니면 어떻게. 내가 해버린 얘기는 더 안 할게요. 어차피 들지도 않을 거. 다만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그 의결 정적수를 못 채웠다. 이 현실은 인정할 수 있어야죠. 이 현실 인정하죠. 잠깐만요. 지금 이게 뭐 이게 하나 이게 올라와서 내가 DSS 호사카 유지 1심 매산 판결 나오셨던데 법원이 아직도 위안부 신성 불가침으로 다룬 건가요? 저는 무슨 이 제가 재판은 모르겠어요. 내가 다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뭐 유석춘 교수도 그렇고 뭐 법원하고 재판 안 됩니다. 이 문제는 이 재판이 안 돼요. 다만 저희는 그 이용수라는 그 가짜 위안부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게 떠들었는데 그 고소 좋아하는 이 이용수가 우리에게 소송 못 하고 있다. 그 정도만 얘기하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소송한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. 자 오늘 봅시다. 이 민주당 쪼개시나 문재인 이낙연처럼 포스터가 등장하죠. 저는 여기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?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막자? 야 이거 못하게 막자? 아니면 부추기자? 의미가 없어요. 지금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. 이거 무의미한 일들을. 왜?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한 사람만 얘기할게요. 이낙연, 강병원, 뭐 이원호, 윤영찬, 김종민 이 사람들은요 이미 중대선거구제로 가 있어요. 자 윤영찬 지역구에 현근택 변호사 들어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저 김종민 지역구에 누구 뭐 황 무슨 시장 들어가 있다면서요. 김종민 지역구에. 사실은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쪽은 저 반 이재명 쪽에 싸움을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 지역구에서 들어가서 막 하고 있어. 이재명 쪽 측근들이 윤영찬, 김종민에. 그러면 예전에 그 고이즈미 때 고이즈미 퀴즈를 박아가지고 고이즈미 열받게 놈들 다 떨어뜨려 버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놓고 우린 하나다. 그럼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? 믿겠어요 그거를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꼭 나쁠 건 없어요.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이 선명하니까. 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은 배를 탔다 생각하지 말라고. 그냥 다른 배를 탔어. 다른 배를 탔고 윤석열 파라고 생각하면 돼. 윤석열 파라고. 그럼 뭐 해야 됩니까? 이 사람들 개인을 공격할 시간에 모든 뭐 개딸이든 뭐든 뭐 친이재명계 노은계 국회의원 다 모아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이 전국적으로 이 검찰 정권과의 이 투쟁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책자 만들어 돌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조작을 많이 하는 놈들인지 대국민 투쟁을 가야 되는 거거든. 얘들하고 싸울 때. 나는 그거밖에 이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막 자꾸 여기서 막 묶이잖아요. 이렇게 수박들 칠적 싸우고 이러면은 당권 투쟁돼 버리거든. 당권 투쟁되면 지는 거야 이거는. 부결을 못 시키는데 체포동의안을 당권 투쟁 가지고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장시켜야 되고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쪽 억울함도 들여다보고 그쪽도 끌어당기고 그거 대중 투쟁 한 번도 안 해봤어? 어떻게 하는지? 아니 간단해요. 저 백은종 대표 봐요. 백은종 대표나 안진걸 소장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랑 손잡기 쉬워지냐면요. 이 사람들은 대중운동 가다 보니까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되면 김건희하고도 손잡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대중투쟁의 기본이거든. 적 하나 설정했어. 그러면 그놈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아비의 원수든지 다 끌어다가 가지고 포위시켜버리는 거거든. 그런 걸 하지 않고 맨날 당에서 공천 가지고 장난만 쳐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. 이런 싸움으로 못 이겨. 다만 개딸들이 알아서 뭐 하는 것 같고 또 하지 마라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던져놓으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
범국민 대중투쟁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알아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? 본인이 자꾸 수박들하고 만나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이거 말이에요. 이거 옥중공천 이거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? 선언하라고? 이거는 CBS의 누구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나 봐요. 모 방송국 농선실장이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추가영장 거치 등에 대해 의견 나눴는데 옥중공천도 이 대표가 그러니까 CBS 논설실장이 논설위원장이 이 CBS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10명 가까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유감인 게 뭐냐면 실제로 만나서 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 차이가 있다. 만났을 때는 자기 얘기만 했고 뭐 남의 말을 안 듣는다. 당 장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윤리심판위원장의 유철한 변호사 친이재명계, 공직자평가위원장 송기도 교수 다 친이재명계. 그래서 당을 장악해서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. 아 저는 일부러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 CBS 노선실장이 이걸 얘기해 줬잖아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. 가만히 있으면 돼. 노 코멘트. 사석에서 한 얘기 가지고 노 코멘트 하겠다. 그러면은 진짜네? 이 사람이 이거 감옥 가도 당대표 오직 안 내려놓을 수 있겠네?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진영에 겁을 주고 이건 전쟁이니까 가면 되는데 이걸 또 부인을 해요. 그럼 뭐하러 부인합니까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. 그럼 부인을 한다는 얘기는 감옥 들어가면 당대표직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까? 지금 쟤네들이 원하는 거는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당대표직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. 당대표직만 내려놓으면은 부결시켜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? 이런 거래가 들어왔잖아요. 이런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이재명 개인에 대한 범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. 이 사람 뭐 뭔가 좀 대단한 큰 잘못했나? 왜 자꾸 니를 치지? 그리고 그런 얘기들 진중권이나 막 유인태가 떠들듯이 야 결백하면 법원 나가서 실질 심사 받아. 왜 뒤에 숨어?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. 수박들이 계속 부결시켜주면 이재명이 뭐 보여줄 거다. 당권 내려놓을 거다. 이딴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? 이 더럽고 추잡한 거래를 선을 거줘야 돼. 그게 뭐냐? 나 감옥 가도 당대표직 유지하겠다. 이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CBS 노선실장이 얘기해줬는데 이걸 왜 부인하냐고 이거를. 이 얘기는 그건 뭐냐? 앞으로 2차 구속영장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하는 거와 똑같이 서른이니 조홍천 만나서 계속 이 사정하고 부탁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. 이걸로 못 이긴다니까. 내가 왜 이거 확실하자 그러냐면요. 이거는 그냥 뭐 하나 예측 무슨 강신업이 뜨니 뭐 이런 정도 예측이랑 차원이 다른 문제야 이거는.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 걸려있고 당에 존립이 걸려있는데 이 결정적일 때 잘못된 얘기들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든 지지층에게든 잘못된 분석을 얘기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수박들하고 얘기하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. 내 눈에는 간신배나 첩자로 보여요. 내 눈에는. 절반은 첩자일 거고 절반은 간신배일 거야. 첩자는 뭐냐? 이재명 죽이려고 들어온 놈들. 간신배는 뭐냐? 이재명 밑에서 공천받을 놈이나 받으면 되는 놈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지층을 호도해서 그 결과 최악의 상황은 뭐냐?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환멸. 와, 저 인간은 지 하나 살아보려고 계속 뒷거래만 치고 다니네. 이래가지고 그냥 이재명 개인에 대한 신뢰가 왕창 떨어뜨린 상태에서 부결돼가지고 법원에 끌려가는 사태.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태를 만들어버리는. 그랬을 때 지금부터 떠든 사람들 다 책임지라고. 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. 부결 불가능하다고 이거. 부결 가능하다고 떠든 놈들 다 책임지라고. 정계 은퇴 각오하란 말이야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그것이 100% 그거는 통과되고 있는데 이 간신배들이 태극기에 들어와가지고 유영아 말할 것도 없고 싹 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된다. 박 대통령한테 그대로 보고 다녔지.
태극기 운동판에 그대로 얘기 나왔지. 부결된다고. 그거 믿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그냥 한 방에 갔잖아요. 헌재에서. 실제 헌재에서는 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탄핵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짓걸 했잖아. 그놈들이 간신배하는 첩자지 누구겠어요. 나는 사실 그때 태블릿만 켜고 있어가지고 내가 헌재 상황은 몰랐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참여한 변호사를 책 보면은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거의 사실상 12월 달에 게임이 끝났어요. 그 재판 자체는. 완전히 헌재가 편파적으로 그냥 국회 쪽 손을 들고 있었거든.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지. 그걸 3월 달에 계속 헌재가 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. 어? 몇 대 몇이라 그랬어? 걔네들이 그때. 원래 8대 0으로 졌죠. 근데 6대 4, 6대 2, 6대 2 이기고 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? 그놈들 아직까지 뛰고 다녔어. 그놈들 아직까지. 이거 마찬가지야. 이거 분명히 얘기하라고. 민주당 농객들, 친이재명 농객들. 수박들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지,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수사까지 들여다보고 범국민 투쟁 없이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재명 죽으면 당신들도 같이 정계 은퇴하란 말이야. 내가 똑똑히 기억놓고 있을 테니까.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. 그럼 맞아. 나는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야. 단지 나도 뭔가 있는 줄 알았어. 하도 못 싸우길래 뭐 저렇게 못 싸울 수가 있냐. 나 뭔가 크게 걸린 줄 알았는데 173페이지 영장 보니까 걸린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영장도 보나마나 별거 없을 거야 아마. 그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같이 싸워주는 건데 난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현실을 호도해서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져야지. 또 기웃거리지 말라고. 심지어 나한테 민주당을 분열 공략하는 거 아니야. 이 말 떠든 사람들은 다 옷 벗고 각오해요. 내가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.